예, 214쪽 아래 주자 왈. 지금 이 동명이라는 것 횡거 선생이 쓰신 거죠? 횡거 선생이 쓴 동명에 대해서 주자가 한 말입니다. 횡거 학력절인하여. 횡거 선생은 학력이 절인하여. 이건 사람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보다 절세가인 이런 얘기 하죠. 우리. 세대를 뛰어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절인이 이때 절자가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절자가. 우용호 개과하시니 학문의 힘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신 데다가 또 허물을 고치는데 굉장히 용감하죠. 그런데 독 이희위 무상이러시지. 희롱하는 거 이런 걸 좋아하셨는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남을 좀 희롱하고 이거는 그냥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가 일일에 하루에 홀연히 말씀하시기를 범인지과는 유유추러 부지 위지자 아니와. 모든 보통 사람들의 허물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장난을 치고 희롱을 하고 지희 희롱하는데 이르게 되면 개유심위지하니 전부 마음속에서 분명히 마음이 작동한 거야. 근데 이게 겉마음과 속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속마음에서는 분명히 작동한 거야. 놀리려고. 근데 겉으로는 어때요? 그냥 희롱한 거야. 기 위에 우심이라 하시고. 그래서 이게 겉마음과 속마음이 따로 노는 거예요. 속마음에서 분명히 해를 끼치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어때요? 나는 장난을 한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위선이죠, 위선.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더 해롭다. 라고 횡가 선생이 발견하시고 수작 동명하시니라. 그리고서 동명이라는 시를 지으셨다. 글을 지으셨다. 9번 보세요. 그 주. 동명 처음에는 이 이름을 폄우라고 이름을 했다. 폄자가 침을 놓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리석음에 침을 놓다. 침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을 폄이라고 이르는 바, 그 명으로 어리석은 병통을 치료하기 때문에 폄우라고 이름한 것이다. 또 서명을, 이게 이제 동명이고, 서명을 완고함을 바로잡는다라고 하였으나 완악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화는 인의 체를 밝히고 폄우는 지의 수를 밝혔다. 그런데 이천은 이러한 명칭을 보고 이는 논쟁의 단서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자 횡거는 마침내 서명과 동명으로 이름을 고쳤으니 이 명문을 동쪽과 서쪽 벽에 걸어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명칭한 듯하다. 여기에 소개된 글이 바로 동명이다. 이렇게 이 동명의 글입니다. 바로 뭐냐? 희롱. 이 희롱이라는 게
겉으로는 악의가 없어. 근데 속으로는 마음이 작동한 거다. 근데 횡보 선생이 희롱하는 것은 그냥 악의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점점 공부를 해 나가면서 야, 이게 아니네. 속마음이 작동한 거네. 이제 이걸 그 속마음에 해당되는 게 지금 반정, 화지 할 때 정, 지. 이런 게 바로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자, 여기에 대해서 주자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민정이 자기 생각을 붙였어요. 희연 희동이 수여 간성난색으로 유관이나 희롱하는 말과 희롱하는 행동이 비록 간사한 소리와 어지러운 색과는 좀 차이가 있다. 간성난색은 이거는 막 간사한 소리, 난색.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박사방이라든가 성 착취한다든가 이런 게 난색입니다. 이런 거하고는 그냥 희롱하는 말인데, 그냥 장난치는 말인데,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으나 연이나 이 얘기입니다. 일향유탕이 부지검이면 일향이라는 건 한결같이 유탕, 방탕한 대로 흘러서 이걸 단속할 줄 모르면 희롱하는 것도 계속 희롱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입니다. 즉 국이 능 반정화지하여 이지후 순정지역이나 불가득이니. 그러니까 장난치는 것을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정화지, 정욕을 돌이켜서 정욕을 끊어서 반성하고 뜻을 화하게 해서 순정한 지옥으로 이르기를 구하나 불가득이다.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희롱이라는 그런 것을 자꾸만 하면 반정화지 할 수가 없고, 반정화지에서 순정한 지역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차장자소이 통절지, 이것이 바로 장행거 선생이 통렬하게 끄는 것이니 학자 우 불갑을 자경해라. 학자는 더욱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악의 없이 희롱한 게 사실은 악이 없는 게 아니고 속마음에서 다 계획하고 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이 도학은 이 순정한 마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야 행복함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희롱이 굉장히 위장된 모습으로 아닌 것 같으면서도 속마음이 벌써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면서.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니까 정민정이 뭐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장인교 선생이 이거를, 이런 얕은 마음의 속임수를 통렬하게 끊으셨으니 본받아야 된다. 우리 흔히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장난이었어, 뭐 그렇게. 진심이 아니었어.
웃기려고 한 얘기야. 그러면서 상대방한테 엄청난 상처를 주고. 그게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야. 아니, 웃기려고 그런 거야.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우알. 또 말씀하시길. 이건 누가 얘기하신 걸까요? 주자가 얘기한 거야? 장애인 거 아니에요? 장애인 거예요. 장애인가? 네. 아니, 이 큰 글씨는 앞에 큰 글씨 동그라미가 누가요? 누구예요? 장자왈 이렇게 냈잖아요. 근데 장애인 거가 얘기한 거예요. 희학은 분류해서라. 지역 위기 소류하나니 불희학은 역시 직이지 일단이니라. 장난하는 말은 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장난하기 때문에 이제 성질 나가지고 서로 싸웠어. 친구끼리. 그렇게 되면 친구 간의 어떤 의리가 손상되는 거죠. 해사예요. 해사할 뿐만 아니라 분류. 지역 위기 소류하니 이거 밑줄 치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가 뜻이 마음속에 있는 장수인 지가 요 희학은 요 기예요. 기에 따라 흘러가. 이게 장수가 병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이게 장수가 장수의 역할을 못해요. 희학을 하다 보면 내 속에 있는 지가 희학을 하다 보면 기가 이리 갑시다 저리 갑시다 하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장수가 무너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형편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게 된다. 불희학, 희학하지 않는 간단한 얘기로 농담이나 이런 얘기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역시 직이지 일단이라. 직이. 기를 요 지기에 기자가 있잖아요. 요 10번 주 보세요. 지지 지일 것이다. 지기가 아니라 지일 것. 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냐면 맹자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지기지요. 그죠? 지를 붙잡고 무포기기하라. 길을 난폭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이 지기하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지다. 몸의 장수인 지를 꽉 잡고 길을 난폭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이게 지금 장행거의 얘기잖아요. 장행거는 이 길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맹자의 근거에 보면 지가 장수고 기는 졸병이야.
근데 장행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에 지가 나왔잖아요. 지역 위기 소류하느니까. 아, 그렇다면 이건 지가 맞네. 지지지 일단이라. 지지는 지기지. 맹자에 나오는 그 지를 붙들고 무포기기하라. 기를 난폭하게 하지 마라. 이게 부동심의 맹자 부동심의 요체죠. 이 10번에 음. 지기가 그 지자에 잘못된 거. 예, 그러니까 지기가 아니라 지지. 지지는 지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뜻을 붙잡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지를 놓치면 안 돼요. 자,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소주죠, 소주. 소주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장행거 선생이 이 희롱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요 희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동명이라는 글을 쓰시기도 했는데, 논어나 여러 자료에 보면 공자나 이런 분들이 희롱하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우리 흔히 논어에 나오는 그 얘기 있죠. 자유가 무성제 됐을 때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거기서 막 예악을 그 무식한 백성들한테 예악을 가르치니까, 닭을 잡는데 어찌 소칼을 쓰느냐 이런 말을 공자가 하셨다고. 그랬더니 자유가 정색을 하고,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뭐래? 아, 유지연이 옳다. 내 말은 장난이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희를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희와 지금 장행거가 얘기하는 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지금 서산진 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냐? 요 지금 장행거가 얘기하는 희언은 그 마음의 이중성으로 놀리지 않은 거 상처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실제는 다 계산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학에서는 제일 중시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속마음을 자꾸만 왜곡하고 감추고 속이는 거. 이거를 중시하거든요. 속마음을. 대학에 나오는 성의라는 것도 그거예요. 속마음을, 이 의라는 게 속마음을 감추고 비틀고 이렇게 하기를 굉장히 바래.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성의거든요. 성의. 자, 서산진 씨 말 한번 보겠습니다.
서선진시왈 한자 여 장적서운. 한자는 한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유. 한유 잘 아시죠? 맹자를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하신 분이 이 한자예요. 한유예요. 한유. 그래서 이 한유 제자들 속에서 주령계, 정명도, 정의천 다 한유 계열의 제자들이에요. 그 당시는 완전히 비주류죠. 근데 이 비주류가 주류가 됩니다. 송나라 시대 때 되면서 한유가 장적에게 준 편지에서 말하기를, 요 11번 보세요. 장적. 한유는 당나라 학자며 문장가인 한유를 가리키며 장적은 그의 문인이다. 장적이 쓸데없이 잡박한 말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자 이를 해명하는 쓴 편지로 중답 장적서에 보인다. 자, 여기에 석자 옛날에 부자 유유소이 하시고 부자께서 유 있었다는 거죠. 소희 희롱한 바가 있었다. 요 12번 줄을 보면 부자가 희롱한 바가 있었다는, 여기서 부자는 12번 주 보세요. 공자를 가리킨다. 공자의 제자인 자유가 무성의 읍제가 되어 백성들에게 예학을 가르쳤다. 공자는 무성에 갔다가 백성들이 악기를 연주하여 노래하는 소리를 듣고는 내심으로 기뻐하며 농담으로 자유에게 닭을 잡는데 어이하여 소칼을 사용하는가? 라고 반문하였다. 즉 예학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구이므로 소를 잡는 큰 칼에 비유하여 이 작은 고를 다스리는데 예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자유는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예전에 선생님에게 듣자오니 윗사람이 도를 배우면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들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공자는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아 자유의 말이 옳으니 내가 방금 전에 한 말은 희롱하여 한 말이다 하였는데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도 희롱한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서산진시 말 한유가 장적에게 보낸 편지에서 옛날에 공자께서도 희롱한 바가 있다 하시고 시왈 시경에 이제 또 인용한 거예요. 선희약해요. 희약 희롱을 잘하네. 그러니 희롱해서 막 상대방을 괴롭히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윗도 있는 희롱을 하네. 이런 뜻이에요. 불이 학해라. 사람 마음을 완전히 긁어놓지는 않는구나. 학대하는 것은 아니구나. 그런 뜻이에요. 요 13번 보세요. 요 시경 위풍 기욱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희롱한 거죠. 공자께서 1번은 공자께서 희롱하신 거고 2번은 시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것도 잘 희롱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예기 기왈 예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장이 부리면 장이라는 것은 쫙 끌어다니는 거. 활을 할 때 활을 쫙 끌어다니고 탁 놔주지 않으면 이는 그 풀어 놓을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장만 하고 좀 쉬고 여유가 있고 이제 이런 게 없이 계속 긴장만 하면 문무불성녀라. 문왕무왕도 불가능하다. 이를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좀 그런 사람이죠. 그냥 다 붙여가지고
진시황 죽으니까 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요 14번 줄을 보세요. 요거는 자공이 납향 제사를 구경할 적에 공자가 말씀하기를 사야 즐거우냐 하니 대답하기를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친 듯이 열광하니 저는 즐거운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공자가 말하기를 100일의 납향 제사에 하루의 은택을 받은 것이니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활주를 당기기만 하고 풀어놓지 않으면 문왕과 무왕도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 하였다. 살펴보건대 납향 제사를 지낼 적에 들쥐를 잡아먹게 하기 위하여 고양이를 맞이하여 제사하고 멧돼지를 잡아먹게 하기 위하여 범을 맞이하여 제사하는 바 소씨는 고양이를 맞이할 때의 고양이의 씨를 만들고 범을 맞이할 때의 범의 씨를 만들어서 광대들이 노래에 가깝다. 이 때문에 자공이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미친 듯이 열광했다고 했다. 그러니까 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요 문무 불성냐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좀 풀어줄 땐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제 그런 것들이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풀어줄 때 뭐 농담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 해기위 도제리오마는 어찌 그런 농담이 도를 해칠까마는 장자 내운이는 장자가 이렇게 농담이 중요하다. 농담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야오. 무엇 때문이시겠나? 개 우도제어는 공자가 얘기했던 소를 잡는 칼의 말은 부자특 이발 자유의 비정언이라. 공자께서 특별히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말한 것이고 바른 말은 아니었다. 고알희이라. 그래서 장난하는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무공지희는 무공의 희롱은 왈선 왈불이약이라 하니 선이라고 하고 학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니 화의유저를 가지할 조화로우면서 절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백일지사에 백일의 제사에 일일지택 하루 연회를 베풀고 즐겨서 노는 것은 개시일야. 이때 자민지 연락이라 백성들의 연회와 환락을 내버려 두는 거다. 내버려 둬서 이 휴기로 그 노고를 위로하는 것이니 비분무 자위학렬하. 문무가 스스로 희롱을 한 게 아니다. 약 장자즉 장자의 경우에는 지기 양기지공이 엄하야. 지를 붙잡고 기를 기르는 공이 굉장히 엄해서 유공 희연 희동이 해지라. 오로지 장난하는 말과 장난하는 행동으로 이 기를 해칠까 두려워했다. 고로 그것을 기위 동명하시고 동명이라는 글에 쓰시고 우발차오하시니 이 얘기를 또 얘기하신 거니 학자성 이신체질. 학자는 진실로 몸으로 체득해야 된다. 당 희학시에 희롱할 때 지위 불능기 소류부 연후에 지가 기에 흘러가지 않은 연후에야 지 장자 진 약석지언하니 장자의 이 말이 정말로 약이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미가의 부자 무공 자위하라. 공자도 했는데
위나라 무공도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라고 자위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밑줄 쳐보세요. 지, 능, 불이, 기소, 류, 부. 요거. 지가 희롱하면서도 지가 기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속마음으로는 계산하면서 저놈을 깎아내리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희롱하는 장난이야. 이거는 진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인들, 공자는 그런 식으로 희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속마음을 속이는 거, 이런 것들이 도학에 있어서, 도에 있어서 얼마나 해가 되는지. 특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살짝 거짓말하기도 하잖아요. 속이기도 하고.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기지하고 선양호연지기, 우리의 기를 잘 길러야 돼. 마치 나무를 잘 기르듯이 우리 속에 거대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길어지니까 요까지 합시다.